하기 전에 교수님이 올리신 쇼츠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상진 교수가 올린 쇼츠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모자 권오수 등 5명은 처벌되었으나 몸통은 없고 손가락만 처벌받았다는 세간의 평입니다. 대통령의 영부인과 장모가 연루되었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지난 28일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예상컨대 모두 거부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평소 민심을 생각하지 않는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덮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남은 정권 3년 내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정권이 끝나면은 검찰의 가혹한 칼날은 더욱더 심하게 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더욱더 적극적인 수사를 하게 될 것이죠. 한동훈 비대위는 윤석열 아바타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도 김건희 특검을 받고서 털고 가야 합니다. 민심을 이기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도이치 한동훈 비대위가 네. 털고 가라.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재해결할 때 한동훈 비대위에서 당을 설득해서 재해결을 해라. 뭐 그 의미인가요? 한동훈이 살기 위해서는 네. 윤석열과 차별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차별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이후에 국민의힘을 살릴 수가 있고 한동훈이 총선에서 어느 정도 선방을 해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차별화하지 못하면은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대로 그냥 그 총선은 필패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입장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한동훈 걱정해서. 네. 근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 전혀 없겠죠. 전혀 없죠. 네, 전혀 없겠죠. 전혀 없지만은 한동훈이 살기 위해서는 김건희 특검 받아라. 네. 받고 이것을 털고 가야지만이 당신이 산다. 이런 얘기죠. 제가 오늘 방송 스픽스를 아까 봤는데 저는 이제 제 일하면서 방송을 계속 틀어놓으니까 근데 방송 중에 한 패널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전에 들은 거래. 근데 아직 확실한 게 없으니까 이거를 막 공유는 안 하는데 전에 들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팩트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원래 한동훈이 그 비대위원장 수락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 악법이다 특검 악법이기 때문에 그 악법에 있는 독소 조항들 얘기했잖아요. 피의사실 계속 브리핑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정의당에서 소수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한다는 거 독소 조항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뭐라고 보도를 냈냐면 총선 이후에 특검 받는 게 부상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독소 조항만 빼면은 총선 이후에 특검 받는다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이거 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왜 총선 이후에 그거래. 그랬었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그런데 이 기사가 나가고 대통령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난리가 났냐. 진짜로 그 관저? 그 안에 있는 막 물건들이 깨지고 부셔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뉘앙스는 김건희 씨가 뭐야? 특검을 총선에 받는다고? 해갖고 막 집안 물건을 막 부시고 막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증거는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전해드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실제로 그 이후에 대통령실이 경로했다 이런 말 나왔거든요. 경로해갖고 지금 아예 총선 이후에 하겠다 그런 싹 없어졌어요. 아예 우리는 총선 이후에 하는 거 말도 안 된다고 했지.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거 주장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거 특검 이거 국회 통과된 날 통과되자마자 바로 속보가 떴어요.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 근데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 도이치모터스 이제 주가 조작 사건 자체가 이게 주가가 한 2,000원대 되는 주가를 갖다가 8,000원으로 올리기 위해서 한 91명이 이것을 막 주가를 조작했다는 거잖아. 조작했는데 여기에 이제 사고팔고 과정에 지금 김건희와 김건희 장모가 여기 연루가 돼 있다는 거잖아. 그 통장이 아주 주통장이잖아요. 이거 팩트예요, 그냥 팩트. 그러니까 이것을 수사하면은 처벌이 불가피한 거예요.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본인도 알죠. 이거 수사를 하면은 그냥 증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주가 조작이라는 거죠. 처벌은 불가피한데
이게 당시에 수사를 할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장관이 당시 검사였잖아요. 네. 대통령이 이 수사를 막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특검을 하게 되면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죠. 그때 막은 겁니까? 아, 당연히. 아니 왜냐면은 뭐라고 했냐면 네.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왜 지금 또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이 본인이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고. 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아 그랬나? 예. 거기에 뭐 부장검사 뭐 이런 사람들 한동훈이었고. 아 근데 지금 하는 얘기 들으면은 자기들하고 아무 감감노처럼 얘기를 해요. 자꾸 난 이상해. 그래 얘네들이 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에서 했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검사들이 자기들인데. 네, 자기들이죠. 네. 아닌 척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사실은요 더 웃긴 게 뭐냐면 네. 문재인 정부 때 이 수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다고요. 종결한 게 아니야. 이재명 대표 선거 이 수사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불송치로 끝낸 거를 검찰이 다시 재수사 요청하고 다시 한 거거든요. 살린 건데 도이치모터스는 검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끝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끝난 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 됐잖아요. 근데 난 이게 궁금한 거야. 자꾸 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거 말하지 말고 이게 정말 문제가 없으면 왜 윤석열 정부 지금 1년 6개월 지났는데 더군다나 지금 뭐 한동훈이 검사들 직접 하고 있다고 우리는 의심하고 있잖아요. 왜 이 정부에서 지금 사건을 종결하지 않냐. 아예 그냥 불기소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혐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들도. 안 하고 있다는 건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수사는 종결할 수가 없죠. 이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권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냥 미친 척하고 무혐의하는 거죠. 그렇죠. 불기소 무혐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하여튼 그렇게 무리한 거죠. 그쵸. 그리고 지금 특검도요. 지금 선거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특검을 지금 했던 게 패스트 트랙에 올려가지고 이미 봄에 특검을 제안했던 거잖아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지들이 계산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패스트 트랙에 올려가지고 지금 와서 의결을 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아니 제가요 사물이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패스트트랙 딱 올라가는 순간 정말로 제가 방송을 했어요. 네.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특검을 언제 하냐 총선 앞두고 특검 되고 이때 난리가 날 거다라고 제가 이미 한 300일 전 아니 250일 전에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그거 아무래도 얘기 안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왜 딱 총선 앞두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특검 얘기 나오게 하냐 말하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사물의 얘기를 좀 들었어야죠. 이런 걸 예측 못하고 있어요. 아니 사물이 안 들어도 너무 뻔한 거잖아요. 지금 뭐 하다가. 그러니까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뭐 선거용 악법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작년 봄에 특검을 했을 때 받아가지고 이미 수사 다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되는 거지. 선거가 아닌데 왜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패스트트랙에 올려가지고 이제 의결해가지고 선거 때 와서 이렇게 하게끔 만든 것은 본인들이죠, 본인들.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죠. 네. 그런데 사실 저는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사실 전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통과됐고 그리고 지금 의결했잖아요. 그럼 이제 대통령실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거부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부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좀 15일 안에 거부하면 되는 거니까 좀 고민하는 척 하다가 고민 막 하다가 이거는 그래도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큰 사건 하면은 이거는 뭐 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뭐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떻게 법이 통과되는 바로 그날 아마 1시간만 했을 거예요. 1시간도 안 돼갖고 바로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혀갖고 이거는 한번 보내봐. 보내는 순간 거절이야. 그래서 지금 거의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이건 거절하겠구나. 지금 교수님도 지금 이게 거절할 거라고 확실하시잖아요. 네, 확실하죠.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사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실세가 누구인지 네.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다. 이러니까 뭐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거부한다. 뭐 이런 얘기. 거부한다. 거부할 거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통제하고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이러지 못해요. 진짜 꼼짝 못 하나 봐요. 꼼짝 못하는 거죠. 예전에는 제가 그냥 비웃으려고 그냥 웃어 넘기는 걸로 넘버원이 김건희고 진짜 하나도 아무것도 못하나. 근데 그게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로 넘버원이 김건희 씨인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 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윤석열 집에서 혹시 윤석열 네. 검사 시절부터 네. 실제로 후원인이었고 그리고 대통령을 만들기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왕자도 쓰게 해줬잖아요. 왕자 손에.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지금도. 야,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재밌는 게 민주당도 대통령실이 하도 너무 뭐라 할까 기존에 예측 가능하지 않은 모습으로 너무 반응하다 보니까 민주당도 이번에 홍익표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남발하니까 더군다나 근데 지금 이 사건은 가족 문제잖아요. 가족 문제. 네. 가족 문제인데 이거는 이해충돌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 근데 이게 뭐 헌재에서 받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계속 이슈화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슈화 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총력을 집중해서 이것을 이슈화 시켜야죠. 저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하고 그리고 뭐 각 지역위원회별로 뭐 여러 가지 규탄 집회나 규탄 성명, 뭐 플랜카드 뭐 그리고 전체가 모여서 규탄 대통령실 앞에서 뭐 규탄 집회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이제 이슈화 시켜야죠. 근데 이게 여론조사 보면은 지금 TK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여론조사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반대가 굉장히 높은데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척 거부할까요? 뭐 저는 거부할 거라고 봐요. 당연히 거부할 거라고 보는데 아무리 높아도 이제 사실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기까지 윤석열의 이미지가 네. 그나마 보수 정권에서 바라보는 이미지는 정의로운 검사 뭐 이런 식의 이미지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 가족에 있어서는 전혀 정의롭지 못하는 그런 검사라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그야말로 내로남불 이제 정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보수 정권 내에서도 이 사람이 이랬구나. 이제 이런 게 드러나는 것이죠. 보수적 시각에서도요. 더군다나 본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이 범인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해버리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제가 그런데 이거와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정말로 진지하게 대통령실은 다음 총선 관련해 가지고 뭐 수도권이라든가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런 여파가 수도권 같은 데는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김건희 씨 특검 관련해 가지고 거부를 하던 뭘 하던 TK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흔들림이 없을 것 같거든요. 지지율이. 근데 이번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박근혜를 만나고 왔어요. 벌써 몇 번째잖아요. 근데 박근혜를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TK 때문에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TK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지금. 지금 흔들리는 거는 수도권이거든요. 진짜 어려운 건 수도권이라고요. 그러면 수도권 민심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 TK 민심을 위해서 박근혜가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건 결국 좀 이해가 안 돼요. 난 박근혜를 만나는 게. 도대체 선거 목적이 뭔지 어디까지 원하는 건지. 박근혜를 만나는 것은 이제 이준석에 대한 그게 있겠죠, 분명히. 이준석 신당에 대한 견제의 그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여서 수도권 민심을 달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돌파를 하려고 그러겠죠. 수도권 민심을? 예, 물론 잘 다른 되지 거? 않겠지만은. 다른 게 뭐 있나요? 잘 되지 않겠죠. 다른 거 뭐? 수사? 다른 이슈로 이제 물론 이제 그 야당에 대한 수사도 뭐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뭐 무슨 민생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주는 뭐 이런 이제 이슈들을 더 내겠죠. 뭐 퍼주기? 네, 퍼주기 이런. 그거 되게 싫어하는데 원래? 퍼주기 되게 싫어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뭐 빨리 종결시키려고 그러겠죠. 야, 거부하고. 근데 그 이슈가 이게 쉽게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이것은 저는 뭐 총선뿐만 아니라 정권 내내 계속 갈 것이고 정권 끝나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신년 뭐 인사회가 1월 3일이거든요. 네. 요거 여기까지는 그때까지는 안 할 거야 아마. 이거 끝난 다음에 바로 거부를 해요. 네. 바로 거부하면 이제 민주당이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뭐 재의결로 이제 좀 시간 끌다가 아마 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국민의힘도 공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연관시켜 갖고 아마 그때 공천 학살 나간 사람들 모아가지고 아마 200석 하려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끌 텐데 그게 이슈가 될까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재의결하기 위해서 계속 시간 끌면서 아마 계산을 할 건데 언론들이 만약에 그걸 보도를 안 하고 모른 척하고 묵인하면은 또 그냥 김건희 특검 총선이 아직도 4개월 남았으니까 그렇죠. 4개월 안에 그냥 싹 묻힐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런 나름의 문제겠죠. 근데 2월 초쯤 아마 각 당에 이제 공천 시즌이 올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때 탈당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네. 이렇게 된다면은 뭐 2월 중순쯤 저는 뭐 재의결을 할 수 있다고 봐요. 2월 중순쯤에? 네. 예를 들어 항상 무기로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쪽에서는 뭐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그걸 지금 2월 중순쯤 한다 이렇게 미리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고 재의결을 시킬 수가 없는데 그냥 국회에서 의결만 했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죠. 네. 그냥 지나가 버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 의결을 바로 하면 안 되고 이걸 좀 카드로 들고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아찔했던 게 뭐냐면 지난 28일 날 김건희 특검이 통과됐잖아요. 네. 근데 28일 날 윤석열 대통령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 어디 가냐면 네. 전방에 갔어요. 네. 전방 군부대에 가갖고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북한이 뭐 도발하면 보고하지 말고 맞대응하라. 맞대응하고 보고하라. 그냥 총 쏘고 보고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보고 놀랐어요. 이거 지금 정말로 전쟁을 유도하는 건가? 예, 지금 제가 어젠가 그젠가 KBS 뉴스를 한번 우연히 이제 딱 봤더니 바로 나오자마자 북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김정은. 그러니까 김정은도. 김정은 발언 뉴스가 그냥 바로 메인 뉴스로 그냥 뉴스 땡 하자마자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그 뉴스가 그렇게 김정은의 그 발언이 뭐 그렇게 특별한 얘기 아니거든요, 사실은. 특별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뭐 몇 번째 뉴스로 나와도 뭐 다루도 충분히 되는 내용인데 일본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강조하면서. 강조하는 거, 첫 뉴스로. 긴장을 이제 격화시키는 거죠. 그냥, 어차피 남북 관계는 보수 정권은 항상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마, 이런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이슈를 덮기 위해서도 새 벽두에 뭔가 큰 이슈를 터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도 그런 갈등 분위기를 1년 내내 만들 것 같아요. 아주 세게. 왜냐면은 미국이 대선이 12월 달에 있으니까 이번 대선 같은 경우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점쳐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트럼프를 위해서라도 북한이 남북 관계를 굉장히 막 갈등 관계를 만들 것 같아. 왜? 트럼프가 그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트럼프가 나타나갖고 또 김정은 만나가지고 이 관계를 해결하려면 극적으로 만들려면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서 얼핏 어저께 김정은 그 담화문을 보면서 엄청 위협적인 얘기를 좀 하긴 했거든요, 많이. 그 이유가 트럼프한테 좀 선물을 주려고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뭔가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트럼프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하게 하려고 지금 만들어주고 있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산진 교수님이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이거 한동훈한테 살기 위해서는 전향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재의결할 때 통과시켜라. 그렇게 전혀 실현 가능성 없는 요구를 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요. 이제 오늘부터